자,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제부터 집회가 종강역에서 열립니다. 주말에는 평상시 촛불행동 집회는 시청역 7번 8번 출구 쪽에서 열리고요. 네. 어제부터는 종강역에서 열리는데 그 집회가 끝나고 나면 헌법재판소까지 계속 행진을 합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중요해지는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재판관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6명이 기존 헌재 재판관이고 지금 이제 임명하려고 하는 밑에 재판관들 3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임명된다는 전제에 한번 보겠습니다. 권한대행이 문영배 재판관, 문 대통령 임명이에요. 여기서 잠깐. 네. 문 대통령이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했다고 해서 진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들이 사실은 무색무취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 못할 사람들이 저런 데 가는 거야. 이거 다 믿지는 마시되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문영배, 이미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김용두, 정정미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상식적인 판단을 할 사람들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임명한 유일한 재판관 정형식이 위험하죠. 그리고 조희대는 또 윤석열이 임명했죠. 조희대가 임명한 이복형이 나 이복형 저번에 청문회 할 때 보니까 김복형. 김복형이 저 청문회 할 때 보니까 저런 사람들이 재판관도 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상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민주당 국회 추천목 민주당 추천 마은혁 다음에 정계선 이 두 분은 진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조한창 국민의힘 이 사람은 당연히 뭔 중도 보수야 뉴스원 이 새끼들아. 당연히 보수지.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6대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죠. 일단은 성향상으로 분류하면. 네. 근데 이제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오늘 그런 논란이 있었죠. 국민의힘이 이제 지금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들 임명할 수 있다 없다 논쟁을 시작했어요. 이것도 개소리인 거 제가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어제도 나온 보도가 저거예요.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작전 논의. 그래서 오늘 낮에 저거 임명할 수 없다. 6명으로 가자. 네. 그러면 거기서 있잖아요. 6명으로는 할 수 있는데 거기 만장일치가 불가능해. 그렇죠. 정영식이가 딱 당첨되고 나니까 얘네들이 입장이 확실하게 바뀐 거예요. 네.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근데 박근혜 때하고 지금 다른 점 설명해 드릴게요. 네. 박근혜는요.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상태에서 탄핵당했어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탄핵당해가지고 권한이 한덕수한테 넘어갔죠.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 상황이 똑같다고 지금 저쪽에서 저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박근혜가 지명한 사람을 황교안이 임명하는 건 월권이다라는 논리예요. 지명은 이 사람이 했는데 왜 이 사람이 임명하느냐. 그때 논란은 그거고 지금은 윤석열이가 지명한 게 아니잖아요. 네. 또 국회가 지명한 사람은 법에도 그렇죠.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권한이 아니고 의무라는 말이 맞습니다. 지금 한덕수는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들 임명하는 건 의무예요. 맞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다르다고요. 네. 자동으로 본인이 승인해야 됩니다. 그냥 정말 기계처럼 국회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온전히 풀로 100% 행사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네. 제한된 권리를 행사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번에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추천하는 거다라고 하면 조금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국회 추천목이에요. 온전히 3명 다 국회 추천목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국회가 추천한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에서 임명하는 절차를 형식적으로 인준하는 사실상 승인하는 인준하는 그 임명장 전달하는 그 절차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이거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하는 것은 이 구인이라고 하는 완전체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김영두 헌법재판관도 출근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9명의 헌법재판관 체제가 빠르게 12월 내에 만들어질 걸 기대한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하는 게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상 의무입니다. 예. 그러니까 더 골 때리는 게 국민의힘 얘네들은 보면 논리도 억지예요, 억지. 억지야. 맞아요, 맞아요. 그래놓고 네. 양곡관리법 이런 거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말을 또 해. 그러니까 소리야. 임명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거부를 해야 되고 무의식으로 뭐야, 앞뒤가 맞아. 권한 대행이잖아. 참 미친놈들인 것 같고요. 지금 그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은 생중계 안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요. 했으면 좋겠는데요. 해야죠. 역사의 기록을 남겨놔야 됩니다. 예. 아 근데 그 선고 날에는 아마 생중계 할 것 같은데. 아니 심리를 왜 안 하지? 그 과정을 국민들이 저는 봐야 된다. 봐야죠. 이게 사건의 중대성이고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예. 그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매우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정의용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까 그 표에서 보여드렸지만 정의용식은 윤석열이 지명한 유일한 헌법재판관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정의용식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옛날부터 유명한 놈이야 그냥. 그냥 삼성 판사로 유명한 사람이었잖아 옛날부터. 근데 저런 거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저 새끼도 꼴통인데 나오는 이야기하면 정의용식이가 자유통일당 여기 뭐 후원금도 하는 정도라고 아이고. 얘기 알려져 있죠. 아. 그런데 어저께 지금 그 권한 대행만 빼고 나머지를 뺑뺑이를 돌렸는데 정영식이 쉽게 표현하면 당첨이 된 거야. 아이고. 또 하필 또 하필이면 하필 또. 진짜 또.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주시면 공개 안 했구만요. 아니 원래는 공개를 이제 박근혜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들 앞에 정식으로 공개를 바로 했죠. 했다고 예, 하고 예. 그러가 지금 알려져 버린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정영식이 됐다고. 어제 왜 공개를 안 했나 했어요. 랜덤이라고 하긴 하는데 좀 의심스럽죠. 딱 하필이면 저 사람이 될 수 아니 근데 있으니까. 그것까지 의심하면은 부정선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약간 믿어줄 수밖에 없는데 진짜. 저기 주심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이런 겁니다. 재판 일정을 약간 좀 느리게 하는 어그로 끌 수도 있을 거예요. 주심이니까. 그리고 주문 작성하는 게 주심이 하는 일이에요. 한마디로 재판 절차를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 증거 조사하고 변론 발언권 주고 기회 주고 그다음에 변론 기일 정하고 변론 기일 몇 번 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큰 권한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질질 끌까 봐. 네. 기일을 더 끌까봐 걱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그렇지 않아도 말이 많고 쓸데없는 헛소리 하는데 그 헛소리 하는데 우리 국민 그 헌법재판소를 기력을 다 빠지게 해가지고 이거를 산으로 가게 할까봐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위헌 사유가 너무 명백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리 뭐 정영식이 윤석열 사람이라 해도 이거를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다. 근데 걱정되는 게 정영식이 윤석열을 아득히 뛰어넘는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아니 이런 측면이 있다니까요. 어제 제가 드린 말씀은 큰 틀일 거라고 생각해요. 디테일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네. 정영식이 왜 삼성에 붙었겠습니까? 정영식이 왜 저기 붙었겠습니까? 대한민국에는요 보수 가치라는 게 없어요. 그냥 기득권 이권 가르텔입니다. 네, 이익 집단. 센 자한테 붙고 돈 많은 자한테 붙는 거. 그러니까 정영식 같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완고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기득권 카르텔의 명령을 받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윤석열을 탄핵 소추안을 기각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이면 정영식이 먼저 죽어요. 큰 틀에서는 노골적으로 못하는 데다가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죠. 네가 윤석열이 지명한 사람이라 윤석열 탄핵 지금 그렇게 한다고 어떤 결과도 나쁘게 나오면 국민들 못 받아들입니다. 그런 핸디캡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정영식이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정영식의 마누라하고 김진태의 마누라가 이종 사촌입니다. 김진태. 김진태. 누구를- 강원도지사? 강원도지사 김진태. 아 진짜요? 네. 그렇게 얽혀 있어요? 그리고 아이고 세상에. 그건 또 몰랐네요. 박영선. 그리고 지금 박선영이죠. 예, 박선영, 진화, 엽. 예. 박선영한테 정영식이는 제부예요, 제부. 네. 그리고 정영식이는 정광훈 집회에 600만 원 기부한 적이 아 있다고요. 진짜. 그리고 민일령 전 대법관의 부인이 또 박선영이. 그러니까 기득권 카르텔에 들어있는 그런 자들이긴 한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포에 불안감에 떠실 필요는 없다. 큰 대세는 윤석열 탄핵
해서 파면시키는 건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더 사기를 드높여서 정영식 너 그럼 뒤진다 이런 의도가 있어야지 애들이 막 조작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 두려움은 저쪽 사람들이 원하는 바일 것이다. 그리고 정영식 같은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권에 붙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는 흐름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편을 들을래야 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안이 조작하거나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약간 비틀어서 볼 수 있는 사안이었다라고 한다면 걱정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5천만의 국민이 생중계로 내란죄를 명백히 봐버렸고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초등학생만 되더라도 법전 한글만 이해하면 이게 내란죄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비틀지 못할 거라고 지금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정신병인 극우들을 제외하고는 맞아요. 만장일치예요. 만장일치. 맞아요. 왜 있잖아. CCTV를 생중계로 물건 훔치는 거 보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보다 더하니까 큰 살인을 의미가 본 없다. 겁니다. 살인을. 더 재밌는 게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사람까지 저 이름도 한창이에요, 진짜. 한창. 아주 한창이야 지금. 저 한창까지 포함해서 지금 새롭게 지금 임명하려고 하는 헌법재판관 후보들이 일제히 부정선거 증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한 저 표에 있잖아요. 네. 다시 한번 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복형이는 대세 따라갈 스타일이에요. 청문회 때 보셨잖아요. 그냥 정말 무색무취한 무능한 법관 출신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다. 네. 그런 사람이고. 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형식과 조한창 정도를 의심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만약에 9명 체제로 이걸 판결을 내리게 되면 국회랑 똑같거든요. 3분의 2.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되는 건데 나머지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박근혜 때는 만장일치라고 했던 거고 하나 더 좋은 징조는 있죠. 뭐냐면은 헌법재판소는 역대로 국민의 뜻을 따라갑니다. 네,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랬고 박근혜 때 그랬고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니들 만약에 이거 뭐 기각하거나 그러면 니들 죽어 하는 국민적 여론만 전달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의도 토요일 날에 이제 여의도에 모았던 그런 인원이 헌법재판소 둘러싸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만약에요 이거를 반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반대 의견을 소수 의견으로 자기가 역사에 남겨야 돼요. 그러면 역사에 여기다가 남겨야 되면 나는 윤석열과 똑같은 미친놈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란 공범죄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미친놈이 쓰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걸 거기다 쓰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법재판관이. 어떤 분들 뭐 한가한 소리 한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미 확정돼 있는 가치관을 크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게 맞죠. 근데 우리 쪽 진영에도 그렇지 않은 뇌를 가진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감이 대세랑 아무 상관없는 거야. 아이. 저런 분들은요. 예전에는 윤석열 탄핵 못 시켜. 국회가 200석이 안 되고 그런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세상의 모든 게 부정적이에요. 그러다가 저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 기회주의예요. 사람들이 200만 명이 도로로 나오면 와 탄핵했다 하고 그 다음날 또 걱정을 시작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아이. 왜 국민들한테 윤석열 탄핵시킨 기쁨을 못 나누게 해. 1차적인 걸로 끝났지만 기쁨은 기쁨이잖아요. 상징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니들이 웃을 때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 문자 저 받은 것 같아. 왜요? 탄핵이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저한테 2다리 뽑고 자면 안 된다고 문자 받은 것 같아요. 국민들이 거기에 환호하고 네. 사기가 잔뜩 올라야 탄핵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 불안해 정영식이가 주심이 됐대 씨발 이거 엎으려고 그래놓고 그런 어떤 그 뇌를 갖고 계신 분들이 방송에 들어와가지고 니들이 웃을 때냐 해버려요. 지난주 토요일 그 탄핵 때의 그 집회 현장의 그 분위기를 그대로 저희가 느꼈으면 좋겠어요. K 집회라고 하는 맞아요. 그때 열기 그때 저희가 나와서 집회 때 불안해하고 통과 안 될 거 막 하면서 전전긍긍하지 않았잖아요. 축제 자체 집회 자체를 즐기면서 통과될 거다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국민의힘 연대의 힘을 믿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도도한 역사의 대세는 못 바꿔요. 그 사이에 우리가 그 대세 속으로 앞만 보고 갈 게 아니라 뒤도 돌아보고 양 사이드도 보자 정도로 가셔야지 같이 열심히 싸우는 동지들 막 손가락질해요. 그것도 굉장히 좀 제가 봤을 땐 동의하기 힘들다. 헌법재판소 잠깐만 가보겠습니다. 절차는 복잡해요. 탄핵 심판 절차, 국회 탄핵소추,
다음에 의결서 현재 제출, 전원전파부 해부, 심리 착수, 변론 준비 기일, 변론 기일, 결정문 작성, 선고 이렇게 간단히 말하면서 이건 법으로는 180 이내에 그리고 박근혜 때는 3달. 노무현 네. 대통령 때는 2달 걸렸고요. 66일. 이번 네. 최대한 빨리 끌어내기 위해서 그 탄핵 소추의 이유를 간단하게 네. 내란으로만 한정을 딱 했죠. 하나만? 네. 네. 자, 그 다음에 뭐 경우의 수 있어가지고 가결, 부결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아유. 나는 저런 거 보고 싶지도 않아. 왜냐?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선진국도. 이거는 헌법재판소를 만든 이유는 노태우가 당선됐던 그때 제 7공화, 6공화, 예. 그게 만들어지면서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가 독재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한정 헌법재판소한테 한 번 더 걸을.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위헌인지 아닌지 평가하려 그러면 대법원이 해도 돼요. 대부분 나라들이 대법원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헌재가 하나 더 생겼어요. 국민의 대기관이 국회가 결정한 거를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판단해 주는 게 나는 월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현재는 저게 후진국일 때는 저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 상황에서는 헌재가 존재의 의미가 전혀 크게 없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지도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된다. 지금 딱 윤석열 탄핵이 가결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 생각을 뭔가 좀 불안하게 만드는 건 사실이죠. 여러 가지 네. 변수들 때문에. 근데 그 변수가 이 상수를 흔들 만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네. 자, 어쨌건 헌법재판소 결론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제냐가 중요한 거죠. 네. 네. 언제냐만. 자 다음에 캡틴 K님 충무로를 사로잡을 20대 배우 임세은 오. 이번 주말 아이고, 포스트 레이디 네. 예매했어요. 항상 올바른 목소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 나와? 거기 나오죠. 어떤 역할로 나오는데? 그냥 인터뷰 하는데요. 아. 다 대부분 인터뷰 형식의 다큐인데 그 김건희를 제외하고 유일한 여성 출연자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요, 앞에. 아 그러네. 네. 성대모사까지 가능한. 네. 세상에 근데 또 김건희 영화에 나오는. 출연료 받았어요. 아이, 안 받았죠. 1,000만 관객 들어올 거라던데. 아, 못 받았습니다. 네, 자, 많이 봐주세요. 자, 네. 그러면 저 댓글창에 청경 스승님께서 서영교 성대모사 한번 보여달라. 서영교 성대모사는 유일하잖아요. 거의 우리나라에서. 유일하죠. 한번 해봐요. 서영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눈 감고 서영교라고 치고.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요. 서영교 의원님 사진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석열! 이 내란 범죄자! 왜 경찰을 빨리 안 잡아갑니까? 그게 바로 죄예요! 죄! 이 나쁜 사람들아! 이거 막 누나 이거 막 집에서 거울 보고 막 3시간씩 연습하고 이런 거 아니죠? 아니요. 특징을 딱 잡았죠. 서영교 의원 특징. 3시간씩 막 나쁜 사람. 이 나쁜 사람! 거짓말쟁이! 아, 이제 미치겠다. 국보급이다, 국보급. 아. 대박. 아, 자, 1부 마칠까요? 네. 네. 자, 고생하셨고요.